먼저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떨리고 불안하다. 네, 맞는 게 있으면 체크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한다. 네, 스마트폰 어플이 30개 이상이면 대부분 사용한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간다. 스마트폰 자판이 쿼티다. 컴퓨터 자판과 같은 배열이다. 스마트폰으로 자판을 입력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식사 중 스마트폰이 울리면 바로 확인한다. 스마트폰을 나의 보물 1호로 생각한다. 스마트폰으로 2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했다. 네. 여러분들 몇 개 체크되셨습니까? 어, 네.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4개에서 한 5개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 체크라고 해서 3개에서 4개 해당이 되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고 하고 5개에서 7개 해당 스마트폰 중독 의심, 8개 이상 해당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이 중독 상태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유아 중독 비율이 28.4%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전체 인구에서 이제 2019년, 2020년, 2021년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많이 이런 현상들이 났던 것 같고요. 또 이 점점 갈수록 이 과의존 위험군이 높아지고 있고 유아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또 청소년은 또 아주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 이제 전 국민이 거의 이제 사용하다시피 하면서 이것이 아주 편리하긴 하지만 이것에 중독이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이 중독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대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 뇌에서 이 중독이란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제 모든 현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이제 감정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화학작용의 결과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람의 뇌를 이미지화한 것인데요. 사람의 뇌를 이제 촬영을 해서 이게 지금 아주 가느다란 선들로 되어 있는데 이 선들이 이제 그 신경세포의 축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고 좌우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우리 뇌에서 아주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과 또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에서 우리 뇌에서 어떤 네트워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는 이 우리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지금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비가 되어서 그 다음 신경세포를 정기적으로 자극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이 우리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이런 이 연결상에서 중독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우리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가 변화하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중독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도파민이 여러분들 뇌에서 신경세포 말단에서 분비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즐거움 그리고 뭔가 보상감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움직임이나 행동과 인지, 집중, 학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중독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이 뇌 이제 중뇌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많이 합성이 되어서 우리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이 지나치게 또 반복적으로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 이제 일상적인 자극에서 얻는 그런 자극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되는 것으로 더 이상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마약 이것이 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마약도 마찬가지고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든 것들이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되면 이 도파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그것이 도파민이 지나치게 특히 합성적인 이런 약물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 뇌에서 그것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성취감을 느껴서 아이들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독 상태가 되면은 그런 일상적인 성취감으로 인한 도파민 분비가 더 이상 즐거움을 안겨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그런 큰 자극을 찾게 되고 그것이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독도 이 도파민 분비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이 실제로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특히 청소년기에 이제 창의적인 이런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이제 함양하는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 과정을 저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중독 경양 그룹과 건강한 이제 그룹을 이제 비교해서 뇌를 촬영을 하였을 때 이 우리 뇌 앞부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옆에 이 측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 부분과 이제 측두엽 부분이 덜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마트폰 중독 그룹에서는 그것을 이제 발견하였고 그리고 이 전전두엽 부분과 이 측두엽 부분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이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지를 할 때,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때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은 그러한 인지가 창의성이 감퇴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죠. 이제 중학생 49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은 아이들이 128명이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보았는데 이제 행동 및 정서적 문제의 심각성이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뭐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을 때 또는 젊은 성인의 시기에 20대 초반 뭐 이런 때 이제 자아존중감을 이제 측정을 하였을 때 그러한 그 값이 그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생 후반기에 정신 건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이제 전생에 걸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자아 존중감이 더 낮았다.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질이 더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질수록 공격적 성향이 더 강하고 또 자아 존중감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군과 이제 일반 비교군을 비교하였을 때 이제 스마트폰 중독 척도 비교하였고 또 이제 아이들이 금단 증상이 있는지 또 신체 통증, 또 불안, 우울 이런 거 그리고 범죄 행동, 공격 행동 그리고 사회성은 어떤지, 주의 집중은 어떤지, 이제 자기 파괴 이거는 이제 자살 이런 거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자아 존중감은 어떤지
부모님과의 소통은 어떤지, 이제 표출되는 불안 정도는 어떤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보았을 때 아주 놀라울 정도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에서는 일반 비교군에 비해서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 전부 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항목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제 놀랍고 이게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공격적 행동이 더 많아지고 또 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 생애에 걸친 정신 건강,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질환이 된다는 거예요. 뭐 조현병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경 정신 질환 이러한 것들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정신 건강 면에 있어서